하늘에 검은 별이 뜨면 내 민족은 칠흑 속에서 서로의 별빛을 찾으리라. 조용했던 하늘이 움직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언제나처럼 평온할 줄 알았던 그 하늘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안개가 깔리고 밤에는 별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상 고온 현상과 미세먼지의 일시적 농도 상승이라 발표했지만 민감한 분들은 이미 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공기를 타고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무렵 천목도사는 조용히 예언을 남겼습니다. 6월이 오기 전에 하늘이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하늘이 요동치는 해에는 반드시 큰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천목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의 흐름과 대지의 기운을 읽어 미래를 예측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2025년이라는 시기를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 하늘의 흐름과 땅의 맥이 충돌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 것입니다. 일몰도 아닌데 석양도 아닌데 하늘은 불그스름한 이상한 빛을 띠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기오염과 햇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날 밤 전국 각지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연이어 보고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꿈을 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꿈 속에는 붉은 깃발, 무너지는 건물,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천목도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징조를 통해 경고를 남기지요. 붉게 물든 하늘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여러 도시와 외딴 마을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진동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진계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땅이 울렸다고 느끼셨습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이 현상에 대해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6월 3일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권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문제들을 더 이상 덮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고위 관료들의 줄줄이 사퇴, 이어지는 부정비리 의혹들. 이 모든 사안이 연이어 터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천목도사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군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말처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긴급 회의를 반복했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SNS는 격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대선이 마치 운명처럼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목도사는 다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해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권력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기운 자체가 새롭게 짜여질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천목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곧바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늘은 단순한 안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혼란을 거쳐야만 진짜 새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치권은 분열되었고 여러 후보자들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기대,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선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목이 수년 전부터 예고해온 2025년 6월이라는 운명의 달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밤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지에 깔린 긴장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직감하셨습니다.
지금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상상보다 훨씬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요. 6월은 단순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천목은 누구보다 먼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숨겨진 조짐, 그리고 6월의 문. 6월이라는 문은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그것이 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천목도사는 이 시기를 침묵 속의 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땅속 깊은 곳과 하늘 위에서는 이미 거대한 기운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문 가운데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태양이 뿌연 날 새 그림자가 함께 걸어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은 2025년 봄부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짚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청 북부의 한 지역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한낮에 별이 보였다는 주민 제보에 잇따라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 해명했지만 그날 정오 무렵 실제로 남서쪽 하늘에 세 개의 밝은 점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제보한 이들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천목도사는 그 기사를 오려두었고 직접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의 울림이 찾아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3일 뒤 그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집안 진동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지진계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건물 피해도 없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같은 시간대에 발밑이 갑자기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현상은 뉴스에 보도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만 퍼졌지만 천목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지방을 막 넘으려는 중입니다. 그로부터 5일 뒤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방송사가 익명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하였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은 그 보도를 반신반의하며 넘겼지만 천목은 그날을 두 번째 조짐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천목도사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 나라는 대선의 계절을 한 번 더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점의 문제가 아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치러질 예정된 선택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목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예언 기록을 정리해 오셨는데 그에 따르면 천목은 조기 대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남기셨다고 합니다. 늦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 무거운 옷을 입은 자가 그 자리를 떠날 것이며 그 빈자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리라. 그러나 선택된 자는 8월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입증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예고 없는 지도자의 퇴장, 그리고 여름 이후의 격동적 전국 변화까지 모두 암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천목이 말하는 6월의 문이 단지 시간의 구분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저절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누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민심, 권력,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문은 스스로 열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목도사는 6월을 이전 질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사회의 질서, 국민의 인식 구조까지 모든 것이 재편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 문을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익숙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6월은 그래서 단지 숫자가 표시된 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어제까지 진리처럼 여겨졌던 상식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혼돈과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문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보다 무사히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그 문을 열고 뛰어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끝내 살아남아 나오는 자, 그가 다음 시대의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해 여름, 대한민국은 결국 그 문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운명의 문지방 위라는 사실을요. 대지의 균열, 민심의 분출. 6월을 앞둔 어느 밤, 천목도사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긴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도 땅도 조용히 있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민심이 움직일 차례지요. 예언은 언제나 하늘과 땅을 경계로 움직여왔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그 마음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처음엔 아주 작고 조용했습니다. 단 2명의 시민이 들고 나온 팻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지. 그 작은 행동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다음 날 강서구청 앞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가 선동하지 않았고 누가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목도사는 그런 흐름을 대지의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둘 생겨나고 그 균열은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그는 민심이란 것은 본래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점처럼 보이는 작고 미세한 의심들이 하나의 선이 되고 선은 결국 땅을 가르는 금으로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6월 초 전국적으로 소규모 시위와 집회, 토론회와 공청회, 국민청원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제각기 달랐지만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천목의 제자들은 기록 속에 또 다른 예언이 존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은 3차례 경고하고 사람들은 3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 번쩍임 속에서 눈을 뜬다. 그 마지막 번쩍임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대중의 각성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공식화되자 기존의 후보자들은 각자의 정당과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당이 누구냐가 아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무소속 청년 후보의 인터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분노하게 되었는지를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의 거창한 공약보다 훨씬 더 깊숙이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천목도사는 이 시기를 진실이 정치 위에 놓이는 시점이라 부르셨습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이런 각성은 긍정적인 방향만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구분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음모론과 허위 정보도 물밀듯이 퍼졌습니다. 천목은 이미 이 점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진실이 눈을 뜨는 순간
거짓도 함께 일어난다. 둘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 그래서 6월은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으며 사회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천목은 그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때로는 흘러야만 합니다. 가둬둘 수는 없으며 억지로 방향을 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흐르는 방향이 옳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강한 진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지도자에 의해 조정되는 흐름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깨어남에서 비롯된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곧 선거라는 이름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목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단 한 번 움직였지만 사람들은 1000번의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 격차가 바로 혼돈이고, 그 혼돈을 뚫고 나오는 자가 다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의 운명,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 천목도사가 10여 년 전 남긴 한 문장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자, 붉은 망토를 쓴 자, 그리고 그림자 속에 선 자. 이 셋이 서로를 시험하고 결국 단 한 사람만이 빛 아래 설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한 이들은 이를 단순한 상징적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2025년 조기 대선이라는 전환점 앞에 선 지금, 그 예언은 마치 한 장의 정치 지도를 펼쳐 보여주듯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혼돈 속에서 빠르게 후보를 추렸고, 국민들은 예전처럼 익숙한 얼굴에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여론조사, 지지자들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세 사람의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거대 여당의 핵심 인물로 정통성 있는 정치 경력과 기술 관료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 푸른 계열의 정장을 즐겨 입는 그를 언론은 합리의 상징으로 포장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에 닿지 않은 기계 같은 인물이라는 평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천목이 말한 푸른 옷을 입은 자에 가장 근접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과거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출신으로 강한 연설과 감정적인 호소력, 대중과의 거리감 없는 행보로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그의 캠페인은 붉은 계열의 디자인과 상징을 자주 사용했고, 언론은 그를 거리에서 온 대통령 후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붉은 망토를 쓴 자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그는 정치권 바깥에서 등장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기존 정치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득권과 전면 대결을 선언한 파격적인 후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다소 공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오히려 젊은 층과 무정당층의 호응을 얻으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어둠 속에서 움직였고 언론조차 그의 진위와 과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목의 예언에 등장한 그림자 속에 선 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목도사는 생전에 이 세 세대에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푸른 이는 조율을 꿈꾸지만 움직이지 않으며, 붉은 이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 울림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림자의 선 이는 불안하지만 가장 멀리 본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성경 묘사가 아니라 세 인물이 각기 어떤 시련을 겪을지를 암시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이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푸른 옷의 후보는 안정과 기술을, 붉은 망토의 후보는 도덕과 심판을, 그림자 속 인물은 변화와 충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각자의 영역을 넓히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국민들은 점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견딜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목이 한 예언 속 문장에 잘 드러납니다. 선택은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불안을 견디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많은 국민들에게 묘한 공명을 일으켰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가장 덜 불안한 후보를 뽑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림자 속 인물이 빠르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기존 언론의 틀을 벗어난 메시지 전달 방식,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은 대선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천목도사는 마지막으로 이 세 인물에 대해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문 앞에 선다. 하지만 문은 단 한 번만 열리고 그 순간 선택받지 못한 두 사람은 그 뒤를 두드려도 결코 열 수 없을 것이다. 그 문이란 권력의 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가 요청하는 정신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공감하고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의 자리. 그 문을 통과하는 자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다음 질서를 설계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은 천천히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새 인물은 그 앞에 서 있으며 이제 곧 단 한 사람만이 그 문을 지나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의외의 변수, 외부의 손길. 천목도사는 종종 나라의 운명은 바다 너머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한반도가 겪었던 수많은 격변 속에서 외세의 영향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작용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그의 예언 속 또 하나의 구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나라 안의 불씨를 바꾸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적 비유로 여겨졌던 이 말은 유걸로 접어들며 급격히 현실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조는 외교 무대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선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 북미 관계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 군사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일본과의 전략 동맹 강화, 대만의 협내 무력 충돌 가능성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북아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과 깊은 외교적 갈등을 빚었던 한 강대국의 외교수장이 전격적으로 방한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조기 대선을 동북아 질서의 결정적 변수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 정치에 직간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천목의 오래된 예언 중 다음 문장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손이 국경 너머에서 들어오고 두 개는 잡으려 하고 하나는 밀어내려 하리라. 실제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해외 기관과 기업, 언론은 한국의 후보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거나 경제 지원, 기술 협약, 정책 연대와 같은 제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국제사회가 한 나라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양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벌어진 글로벌 자산시장의 급변 사태였습니다. 원화 환율이 갑작스럽게 요동쳤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유입되면서 한편에선 음모론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꺼냈고 그 말은 불씨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천목의 제자 중 한 명은 그의 예언 노트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밖의 힘은 거세지만 그 안에 허무가 있다. 무엇을 들여오느냐 보다 어디까지 흔들리느냐가 진짜 문제다. 결국 외부의 개입 자체가 아니라
그 개입 앞에서 내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